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댓글은요. 인천 경기만 그런지 12시간에 20 지키는 것도 요즘 힘든 게 사실입니다. 얼른 경기 풀려야 택시업계도 좋아질 텐데 말이죠. 개인 택시야 그나마 산악금이 없으니 망정이지 회사 택시는 죽을 마실 겁니다 그랬는데 인천 경기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천 경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힘든 시기예요. 네. 그리고 원래 1, 2월 달이 가장 힘든 시기인데 3월 달로 접어들면서 조금 나아질 거예요. 네. 예. 개인 택시 12시간에 20만 원 버는 거 이거 좀 적게 버는 건가요? 적게 버는 거죠. 12시간 일해서 따지게 되면 시간당 2만 원권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이분도 요 댓글에 개인 택시는 산악금이 없으니 망정이지 회사 택시는 죽을 마실 겁니다 그랬는데 회사 택시는 산악금 내려고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회사 택시 같은 경우는 연료를 회사에서 대주잖아요. 네. 개인 택시는 연료비를 본인이 내니까 더 힘든 거고. 예.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일해서 20만 원 벌면 그러면 산악금 정도밖에 못 버는 거잖아요. 법인 택시는 특성상 개인 택시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조건은 개인 택시는 본인 재산이고 본인이 운전해서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 운전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법인 택시는 그런 게 좀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다 보니까 회사에서 차량도 다 경정비 해주고 연료도 대주니까 개인 택시보다도 그 조건은 더 좋은 거죠. 그리고 4대 보험을 다 적용해주고 그 대신 월급이 좀 약하니까 그게 문제지. 각각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죠? 다음 댓글은요. 나이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용돈 번다고 하면 개택 강추. 개택으로 빠듯하게 벌어야 한다면 비추. 난 어느 누가 뭐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하면 강추. 싫은 소리나 빈정대는 소리 못 듣는다 하면 비추천. 하루 12시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체력이면 강추. 술 좋아하면 비추. 야간에만 할 수 있다면 강추. 주간에만 한다면 비추. 결론은 겪어보고 해야 합니다. 못해도 2년은 회사 영업용 해보시고 하세요. 초보분들은 정말 별의별 일 겪어보실 겁니다 그랬는데 개인 택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놨는데 제가 여기서 본 것 중에 재미있는 거는 싫은 소리나 빈정대는 소리 못 듣는다 하면 비추천 이랬는데 이거는 좀 일리 있는 얘기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항시 그 유튜브 상에도 말씀드리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뜻이 이분 같은 경우는 100%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개인 택시는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남이 뭐라 그러는 그런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면 개인 택시 못하고 그러신 분들 좀 있죠. 개인 택시 기사분님들이 10번 잘하다 한 가지만 잘못해도 승객분들이 꼭 그걸 짚어요. 짚어서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니까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가 꼭 필요한 직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술 좋아하면 비추를 했는데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술 드시고 운전하게 되면은 다음날 그 여파가 따라와요. 그리고 과한 음주 같은 경우는 건강도 해치고 면허권 취소 사유도 돼요. 이분 요 댓글에 결론은 못해도 2년은 회사 영업용 해보시고 하세요 그랬는데 2년은 좀 그렇더라도 개인 택시 하시려는 분들은 몇 달간만이라도 해보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전에는 법인 택시 쪽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많이 일들을 하셨는데 요즘은 법인 택시로 가는 확률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법인 택시들이 기사가 항시 부족한 거죠. 이분 마지막 댓글에 초보분들은 정말 별의별 일 겪어보실 겁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 택시가 사람을 상대하니까 이런 일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느 직업이라도 사람 상대 안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개인 택시 사러 오시는 분 중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년 퇴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개인 택시를 선택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 과정을 정확히 본인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개인 택시를 선택해서 오시는 거죠.
사람 상대하는 이해 없는데 개인 택시 정도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 어려운 직장 생활도 몇십 년 동안 잘 해오셨잖아요, 다들. 예. 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신체 검사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혈압이 높거나 대사증후군 등 신체 검사에 걸릴까요? 이랬는데 이런 혈압이 높아서 개인 택시 신체 검사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신체 검사에 혈압이 높아서 걸려서 못하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 택시 신체 검사라는 것은 가장 뭘 보는 거니 이 사람이 마약을 했나 안 했나 해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나 안 하나, 그 다음에 기존적으로 성병이 있나 없나 빼고는 거의 99.9% 다 통과됩니다. 네. 예. 그 외의 질병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네. 다음 댓글은요. 택시 자격시험 유튜브만 좀 보고 시험 봐도 된다고들 하던데 혹시 몰라서 전 문제집 한 권 사서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 보니 15분 만에 다 풀고 80점 넘게 나오더군요. 그랬는데 이분은 문제집 한 권 사서 보고 나서 15분 만에 다 풀고 나왔네요. 이 공부 잘하시는 분 같은데요. 그 문제가 엉투당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택시 운영하는 데는 내가 생각에는 별 관심도 없는 문제인데도 그 문제집으로 나왔을 때는 지리 시험이나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게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번 책을 접할 기회가 있으면 책을 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택시 바로 응시 시험이라는 문제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검토하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문제집 몇 번 풀고 갔거든요. 근데 문제집에 있는 게 다 변형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예. 하여튼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자격증 시험 이거 보러 가실 때는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그때 볼 때 너무 변형이 많이 돼가지고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작년 7월에 아이오닉 6 개인 택시 시작해서 6개월 남짓 10시간 정도 운행, 한 달에 25일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져 지금 현재는 서너 시간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57세, 계속 택시를 계속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5시간 정도 타고 나면 다리 안쪽으로 오는 방사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택시를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병원에서는 가급적 혼자는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5년이라는 면허 보유 기간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좀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인 택시를 매도하고 싶어도 개인 택시 보유 기간 5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나 봐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전에 개인 택시를 할 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결국은 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디스크 수술을 하고 그래도 저는 꾸준히 운동을 해서 사후 관리를 해가지고 그래도 적응 잘해서 했는데, 요즘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장기간 앉아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허리 쪽에 무리가 많이 오세요. 무리가 많이 오시니까 12시간 일한다 해서 12시간 앉아서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날 때마다 앉아서 스트레칭이라도 해가지고 몸을 좀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야지 이런 아픔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하시는 분들이 택시 세워두고 간혹 밖에 나와서 이렇게 몸 스트레칭하고 그러더라고요. 한가한 시간에 내려가지고 손님 없을 때는 승차장에 내려가지고 스트레칭들 많이 하잖아요. 그걸 덥잖아요. 몸을 계속 움직여가지고 경직된 걸 좀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분 말씀처럼 개인 택시 5년 양도 금지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건 좀 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풀어줘야 당연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직업 제한의 기간을 정해서 그걸 진행하냐고요. 이거는 오래된 관습인데 이거 타파해야 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걸 시정 조치했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댓글은요. 3월 양수교육 신청 며칠입니까?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3월 11일 오전 9시부터 3월 14일 오후 5시까지 접수가 되는데요. 이게 꿀팁을 하나 제가 알려드리면은 첫날부터 접수하지 마시고 옛날 수능 볼 때 마지막 눈치 작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14일 날 마지막 시간대에 제일 몰리지 않은 시간대에 접수를 하게 되면 그래도 경쟁률이 좀 낮은 데로 가면은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이 추첨제로 바뀌었잖아요. 예, 예. 이게 더 나은 방식인가요? 훨씬 나은 방식이죠. 전에는 선착순 했을 때는 클릭을 못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버퍼링이 생겨서 끝나버리는데 지금은 누구나 접수는 가능하잖아요. 그 접수 가능한 상태에서 접수된 상태에서 추첨을 통해서 누군가는 할 수 있다는 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접수해서 추첨에서 떨어졌더라도 떨어진 사람은 다음에 재응시를 할 때 10% 가산점을 준다고. 네. 2번 떨어지면 20%, 3번 떨어지면 30%. 그러니까 확률은 좀 더 나아지는 거죠. 네. 예, 예. 개인 택시 사시는 분들이 양수 교육 못 받아서 개인 택시를 못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유, 많이 있죠. 1년 넘게 양수교육만 접수시키다 못 오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간혹 몇 분을 봤는데 이런 분들도 좀 있어서 교육장 신설이 답인데 교육장 신설이 말만 하고 안 하니까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저도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는 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완벽한 자율주행이 된다면 차량 공유 서비스와 택시의 경계가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택시도 사람 없이 콜하면 올 거고 공유 차량 서비스도 콜하면 집 앞까지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택시를 공유 서비스로 둔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렇게 되면 택시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네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좀 많이 앞서가신 것 같은데 차량 공유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함부로 일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만약에 자율주행 택시가 정상 궤도에 와서 운행하게 되면은 정해진 총량제 안에서 이게 대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 기존에 있는 대수는 줄고 일반 택시들이 줄고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서 자리 잡으면은 기존에 가시고 계시던 분들 그 보상을 그만큼 해줘야 되는 거고 문제는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 해도 그 상태에서 운행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 관련법이 다시 개정돼서 그 관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네. 예, 예. 제가 생각할 때도 차량 공유 서비스에 그 차량들한테 일반 승객을 마음대로 태울 수 있게 그렇게 허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요 택시 지금 관련법이 있는데 네. 그 관련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정을 해서 자율주행 택시에서 승객을 모실 때는 그 규정을 다시 만들고 그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하게 되는 거지 자율주행 택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승객 태우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양수교육 받기가 힘든가요? 퇴직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개인 택시 양수교육 뭐 받기 어렵다는 거는 지금 대표님 잠깐 앞에서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죠? 예, 예. 지금 개인 택시 양수 교육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택시 자격증 취득도 바로 되는 게 아니고 택시 자격증 응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2달 정도 거의 소진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택시 자격증 따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택시 자격증 취득부터 교육 접수까지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얘기죠. 네. 예, 예. 실제로 퇴직하시거나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양수교육을 신청하시나요? 퇴직하신 분이나 퇴직 예상자들이 희망자들이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미리 준비를 해서 내가 추후에 퇴직해서 나와가지고 뭘 할 건지 미리 본인의 앞날을 설계해가지고 와갖고 시작하시는 거니까 시작 단계부터 준비를 잘 하시는 거죠. 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자율주행 택시 나오면 오히려 총량제 하에 있는 개인 택시 사업 면허권 있어 오히려 대박 나는 거 아닌가요? 그랬는데 대박은 아니더라도 개인 택시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손해날 건 없죠, 그죠? 그렇죠. 택시 같은 경우는 총량제예요. 네.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나 정해진 대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만약에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면 자율주행 택시 나온 만큼 기존의 택시 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지자체마다 택시 감차 예산 커트라인은 다 정해놨는데 지금 시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의 사업 면허권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분들 권익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 그래도 개인 택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예, 예. 자율주행차 나오면 개인 택시는 거의 자판기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형태로 이제 돌아갈 거죠. 집에서 모니터 보고
내 차량이 어디서 어떤 승객을 모시고 어디로 이동하는 그 경로 구간까지 다 집에서 모니터링이 될 거예요. 네. 다음 댓글도 또 자율주행 댓글인데요. 뭐냐면요. 자율주행 택시 나오면 사업주가 일 안 하고 건물 임대업자처럼 자율주행이 돈 벌어다 주니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택이 강남 아파트처럼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폭등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개인 택시는 이렇게 건물 임대 사업자처럼 뭐 실제로 일은 안 하고 이렇게 지낼 수는 있는 거죠, 그죠? 그럴 확률이 많은데요. 네. 일단은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도 기존에 택시 하시는 분은 영업권을 넘어서는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도 기존 영업하시는 분들의 지장 없이 관계 법령이 조례이 개정이 돼가지고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 만큼 일반 기존 택시 수량이 줄어서 그 균형을 맞출 거예요. 무작정 많이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실업자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가장 큰 목적이 고용 안정률이잖아요. 네. 그걸 해칠 수는 없는 거죠. 네. 실제로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개인 택시 면허는 거의 매매가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면허만 갖고 있으면 자판기처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일하고 돈은 그냥 뭐 제 휴대폰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관계 법령이 또 설정이 되겠죠. 네. 지금 미국에도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자율주행 택시 2년 안에 된다는 분도 있잖아요. 네. 우리 유튜브상에 자꾸 그런 분들 댓글도 다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2년 안에 자율주행 택시는 절대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택시는 밥입니다. 매일 세끼 먹듯이 택시 타시는 분은 택시만 탑니다. 한 달 200 벌면 10억 통장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일이 없으면 송장됩니다. 그랬는데 이분 얘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택시 타시는 분은 택시만 타거든요. 맞아요. 지금 대중교통이 발달해가지고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지만은 신속하고 빨리 갈 거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갈수록 고급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고급화가 되는 거죠. 지금 택시 개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처음 이제 그 자가용이 우리나라에 뭐 활성화될 때도 택시도 사양산업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 주변에 이렇게 할인마트 많은데 대형 할인마트가 있어도 편의점에 가는 사람은 꼭 편의점만 가거든요. 그래서 택시 타는 고객층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편리성이잖아요. 지금 편리성을 위해서 집에서 차를 부르잖아요. 전에는 길에 나와가지고 손들어도 택시를 잡지만은 지금은 콜을 하게 되면 집 앞에 딱 대기하고 있다 기사분이 바로 모시고 승객을 모시고 이동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갈수록 바뀌기 때문에 택시의 편리성은 다른 어떤 것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분 댓글에 있는 것처럼 한 달에 200 벌면 10억 통장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조금 이제 그 이자 들어오는 거 생각해서 이런 댓글 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일이 없으면 송장됩니다. 그랬는데 저도 이분 얘기에 동감합니다.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나이가 들어도 어느 정도 일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표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완전 많이 먹어서 노령화 돼가지고 일을 못 했을 때는 몰라도 어느 정도 내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뭔가 직업을 가지고 아침에 정상적으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게 맞는 거지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방굴하고 TV만 보고 계획 없이 생활을 하다 보면 병도 나고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정 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일정 큰 돈 벌지 못할 망정 어느 정도 소속감이 있어서 일을 해야 본인 생활에도 활력소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호화자님, 개인 택시, 협동 택시, 법인 택시 각각 장단점 좀 비교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대표님 여기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협동 택시라는 거는 법인 택시에서 변칙적으로 나와가지고 일정 조합원님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법인 택시 남발을 빌려 가지고 영업을 하는 행위를 협동 택시라 그러거든요. 이분들이 협동 택시로 나오면은 그 법인 택시 회사에
일정 금액 출자금을 내는 거죠. 출자금을 내 가지고 50명이면 50명이 똑같이 출자금을 내 가지고 그 출자금에 의해서 그 택시회사를 움직이는 게 협동택시예요. 그리고 시간 관련 개념 없이 일정의 관리비만 내고 사용은 하는 거죠. 사용해서 본인이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건데, 협동택시 같은 경우는 4대보험에 적용이 안 되고 본인이 다 4대보험을 내야 되는 거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운수회사에 본인이 취업해서 4대보험을 다 적용해서 월 25일에서 24일 일을 해서 일정 금액, 지금은 기사분들이 부족해가지고 하루에 19만 8천 원 정도를 회사에 납입을 해서 그 납입된 금액에서 본인 월급을 받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급이죠. 내가 많이 일하면은 그만큼 성과금이 더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한 달 25일은 일을 해서 입금을 시켜야 그 월급이 거의 한 180 몇만 원 나올 거예요. 185만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구조예요. 거기에서 그 입금액보다 더 일했을 때 배당금이 좀 더 나오는 구조이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1인 1사업자로 해서 본인만 부지런히 움직이면은 정년도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자가용 형태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금이 그 정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에 지금 다 승용차 한 대씩 있어야 되는데 승용차 개념으로도 쓸 수 있고, 본인이 이런 만큼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 택시가 만 61세 정도에서 정년퇴직해서 가시는 분들한테는 최정의 조건이죠. 네. 예. 그러니까 대표님,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그리고 자기 적성을 판단해서 개인 택시를 할지, 협동 택시를 할지, 법인 택시를 할지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능력이 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여유롭다 하면은 개인 택시로 가는 게 최상의 조건이죠. 네. 예.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단점이 있나요? 전 잘 모르겠던데 이랬는데 이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 같아요. 개인 택시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요. 단점이라는 건 뭔 거니? 그 좁은 실내에서 손님하고 기사분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다는 거. 해서 서로 간에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서로가 서로의 전염을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장시간 운전하게 되면 피로감이 따라서 많이 운전하는 만큼 사고율도 많다는 거.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점도 많이 있죠. 그리고 승객한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잘못하면은 승객분한테 욕도 먹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좋은 거죠. 예. 뭐 그런 승객분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장시간 운전 이런 거는 이분은 거의 단점으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얼만큼 일하냐에 따라서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문제집 풀고 가면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서 여러 번 풀고 문제를 이해해야만 겨우 합격합니다. 저도 처음엔 당황 많이 했네요. 3번 만에 합격했네요. 이랬습니다. 이분은 사실 그대로 이렇게 댓글로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택시 운영에 필요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을 좀 앞질러 가니까 문제가 좀 아리까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낭패 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문제집에 있던 문제하고 똑같은 거는 몇 문제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다 응용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1, 2, 3, 4번이나 문제집 따면 이걸 또 바꿔놓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말 그대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하여튼 택시 자격증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저는 법인 3년, 개인 8년째 한 달 22일 하루에 12시간, 식사시간 포함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개인 택시 하면서 한 달에 22일 일하시네요. 이 정도가 적당하죠? 전에는 부재가 있어가지고 한 달에 10일 정도 쉬고 20일 정도를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체력에 맞게 일하시는 거예요. 다음 댓글은요. 서울 출근 시간 5시간만 해도 15만 원은 쉽지요 그랬는데 5시간에 15만 원이면 평균 아닌가요? 5시간에 15만 원이라는 거는 한 시간당 3만 원을 벌잖아요. 3만 원을 버는데 아침 시간 오고 저녁 시간대에 이용하면은 그 정도는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콜까지 겸비한다면은 좀 더 손쉽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5시간에 15만 원이면 많이 올리시는 건가요?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적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평균치를 하는데 평균치보다는 약간 더 허시는 거죠. 네. 예. 이분은 서울에서 이거 개인 택시를 하시는가 봐요. 그죠? 근데 내가 이것도 댓글 다루는 걸 내가 유심히 봤는데 네. 각각 생각이 다 들으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몇 가지 해석을 내놨더라고요. 네. 이게 본인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이 하시니까 그만큼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갑을 논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사람마다 일머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요. 그렇게 지금 인천 시내에도 인천에도 2024년 부가세 현황을 보면은 네. 많이 버시는 분하고 적게 버시는 분하고 극과 극이잖아요. 네. 1억 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1,200만 원 안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잘 되는 건 나만 그런가? 개택 받아서 지금까지 꾸준한데 부산입니다. 택시는 경기 안 타는 듯 참 다행입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부산에서 해도 개인 택시 뭐 꾸준하게 잘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개개인마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얼마나 긍정적으로 일을 하고 일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러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니까 돈벌이도 되는 거예요. 저도 전에 개인 택시를 6년 동안 했거든요. 네. 저도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아침이 기다릴 정도로 나가면은 돈이 눈에 보이는 정도로 보였으니까 그러지만은 어느 정도 본인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3년 6개월 했는데 사정상 매도하고 1, 2년 후 재매수 시 교육 없이 가능한가요? 이랬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개인 택시를 팔고 다시 바로 갈아탔을 때는 1년 안에는 교육 없이 바로 가능한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1박 2일 교육을 받으시고 2년이 지나면 4박 5일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다음 댓글은요. 질문 드립니다. 47세이고요. 개인 택시 구매 후 5년 미만인데 타 지역으로 이동을 원할 경우 매도하고 새로 구매해서 이동할 수 있나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도 과거 거주기간 문제는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일단은 자격 유지 조건에 만 5년 보유가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요. 만 5년이 지나야 그 지역의 택시를 팔고 다른 지역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데 그 구입하는 지역의 거주 요건만 없다면은 5년을 채운 뒤에 가능한 거예요. 네. 예.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5년 그 보유 조건 여기에 해당되네요. 예,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다 좋은데 항상 사고 위험이 있는 게 큰 단점입니다. 개인 택시는 무조건 교통법규 잘 지키고 안전운전 해야 해요. 운전면허 취소되면 개인 택시 넘버도 취소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해요 했는데 이분 얘기도 맞죠? 예, 맞는 거예요. 일단은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장시간 운전을 하잖아요. 네. 그만큼 사고율도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방어 운전도 잘하셔야 되고 전날 힘들지 않게 어느 정도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이러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예. 자기 관리하고 방어 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와서 들이받으면 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 운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음 댓글은요. 인천보다 서울 매출이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싸네요 그랬는데 이거 서울 개인 택시 면허 시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면허 시세란 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국한돼서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수입이 좋다고 해서 개인 택시 면허권 값이 비싸고 수익이 없다고 해서 개인 택시 면허값이 싼 게 아니에요. 지역마다 특성이 다 틀려가지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 특성 따라서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댓글은요. 또 협동택시하고 법인택시 비교해달라는 건데요. 뭐냐면 협동택시, 그 다음에 법인택시 장단점 부탁드려요. 개인택시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다음 달 3월 양수교육 신청 기간인데 당첨돼서 양수교육 입금, 불입금 시 취소돼서 다음 양수교육 신청 때 가산점 주나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표님 먼저 법인택시하고 협동택시 장단점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소속된 운수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일정 시간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한 달 평균 25일을 일해서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월급제로 일을 하는데 내가 산학금을 못 내면 월급에서 공제가 되는 거고 19만 8천 원 정도의 입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직업 환경이죠. 네. 그렇지만은 A급으로 속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급여 형태로 받아가는 금액이 한 달에 350에서 400 정도는 가능하시다고 봐요. 내가 어제 유튜브 전에 법인 택시 하시는 분하고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그대로 들은 내용이고요. 협동 택시라는 것은 법인 택시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명칭을 바꾸는 거죠. 법인 택시인데 법인 택시 기사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몇 명이 나와서 조합원을 구성해가지고 출자금을 내서 법인 택시 넘버를 빌려서 운행하는 형태예요. 이것은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고 회사의 관리비 명목으로 지역마다 틀리는데 70에서 80만 원을 내야 되고 처음에 출자금도 지역마다 틀리는데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3,300만 원 내는 지역이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내는 지역도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법인 택시 넘버를 빌려서 개인이 사업을 하는 형태예요. 근데 협동 택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사고를 내지 않아도 거기 묶여 있는 대수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똑같이 할증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여유만 있다면 개인 택시가 최고 좋죠. 이러는 시간을 자유롭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본인이 이런 만큼 수익을 본인이 전액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가용으로도 쓸 수 있고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으니까 최상의 선택지는 개인 택시인데 그만큼 금전적인 부담이 따른다는 거죠. 네. 예. 대표님 근데 이분 얘기가 뭔 얘기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양수교육 이거는 개인택시 양수교육 같고요. 양수교육 입금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취소되고 나서 다음 양수교육 때 신청하면 가산점 주나요? 이런 내용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고 불이익을 받죠. 네. 당첨되고 다른 사람 기회를 박탈했잖아요. 그렇죠.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기자가 그 순번을 이어받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음에 다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가산점을 받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돼야 맞는 거겠죠. 네. 다음 댓글은요. 신체 검사 관련 댓글입니다. 뭐냐면 개인 택시 구입하고 신체 검사할 때 부적격이 나오나요? 예를 들어 혈압이 높으면 부적격으로 나올까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혈압은 크게 상관이 없고 혈압은 지금 혈압약이 있어가지고 혈압약 복용하면 되는 거고요. 개인 택시 신체 검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이 사람이 마약을 해서 마약 성분이 몸에서 검출되나 안 되나 그 다음에 이분이 성병이 있나 없나 그 외에는 거의 다 통과돼요. 네. 대표님 이런 경우는 어때요? 만약에 계속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 혈압이야. 그래서 신체 검사를 통과했어요. 이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혈압이 아주 높다고 해도 혈압 높아가지고 그냥 돌아다니신 분 없잖아요. 다 혈압약을 복용해서 어느 정도 안정 혈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부산 카카오 일반콜, 자비콜, 동백콜, 우보 일반콜 4개 콜 운행 평균 오전 7시부터 7시까지 이건 아마 저녁 7시까지인 것 같아요. 식사 시간, 사우나 시간 포함 월 52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는데 이 정도면 12시간 일하시는 것 같은데요. 월 550이면 잘하는 편인가요? 톱 클래스죠. 어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분이 있거든요. 저희한테 개인 택시를 2년 전에 사가신 분인데 이분 나이가 63살. 63살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제 와서 사장님 큰일 날 뻔하랬어요. 그래.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나 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갑자기 1억이 넘어버렸어요. 넘어가지고 일반 사업자로 넘어갈까봐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얼마나 일을 했간 그래요. 그랬더니 본인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까지 일을 꾸준히 하는데
아침 7시에 나와가지고 점심까지 일하고 점심 식사하시고 한숨 자고 헬스 가서 1시간에서 2시간 운동하고 저 늦게까지 또 나와가지고 새벽 2시까지 일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쉬면은 얼마나 갔습니까? 그랬더만은 한 달에 4일, 5일 정도 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나이에 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만은 내가 몸을 만져보니 몸이 굉장히 땅땅하시더라고. 나는 운동 충분히 하고 그래도 충분히 휴식하고 피로감을 전혀 느끼지 않아서 그 정도로 일을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신체적 구조가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네. 예,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악플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 저희가 부가세 신고한 내역을 발표했잖아요. 네. 1억 이상 하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는데 뭘 악플 달 일이 없는 거죠. 그분은 일하는 방식의 차이고 맞습니다. 건강하시다면 일을 더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몸이 좀 약하다면 일을 좀 못 하는 거죠. 뭐. 그걸 네.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들이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저 사람 죽으려고 환장했다고 죽으려고 환장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능력에 맞게 일하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이분 댓글에 있는 것처럼 월 52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매출이어도 순수익으로 따져봐도 뭐 대충 한 350만 원 이 정도 예, 되겠네, 예. 그죠? 매출이 500만 원이 나오면 그게 다 남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그러잖아요. 작게는 30%, 네. 그 다음에 고급 차이 때문에 40% 정도 빠지니까 그렇게 한 60% 마진은 버는 거죠. 네. 예, 한 60에서 70% 이렇게 예, 생각하면 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다음 댓글은요. 하루 낮 7시간 근무, 25일 근무하고 250 법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개인 택시 하시면서 좀 즐기시면서 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본인이 루틴에 맞게 일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본인 건강에 체력에 네. 맞게 설렁설렁 하셔도 그 정도 번다는 얘기예요. 네. 예, 예. 제2의 직업으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 연령대에 맞게 노동 시간을 조절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길고 굳게 가려면은 네. 본인 체력 관리 잘하고 무리하지 않고 그렇게 가면 충분히 가능하죠. 네. 예, 예. 대표님, 요 최근에 개인 택시 하시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요즘은 정년퇴직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네. 개인 택시를 팔았다가 다시 되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개인 택시를 팔고 한 1년 쉬니까 못 쉬겠다 이거예요. 네. 다시 그래서 개인 택시를 사서 하는데 1년이 지나버리면은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1년 전에 다시 되돌아가고 사는 비율도 좀 요즘 많이 늘어났어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아시는 분 중에 개인 택시 하기 싫다고 팔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개인 택시 사시더라고요. 일단은 개인 택시는 전에 본인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다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예. 다른 데 가보니까 거기도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좀 간혹 있나 보네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투리 좀 심하고 네. 문법의 어원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그걸 너무나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 개인 톡으로나 전화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으로 표준에 맞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안 바뀔 텐데요. 저도 안 바뀌더라고요. 예,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